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먼저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 감상하겠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명화입니다. 모나리자 또는 피카소 아저씨가 호작질한 것은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명화는 큰 돈 주고 살 가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만 공짜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과 표도 계속 보겠습니다. 매월 거래량, 또 6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 12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 이렇게 제가 산수한 것인데 현재 11개월째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최장기간입니다. 사진 계속 보시면 과거에 한 4번가량 거래 침체된 기록이 있지만 비교적 단기간인 한 서너 달 또는 너댓 달 지나면 다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7월 거래량이 어제 기준으로 448건이어서 이거 9월 초에 7월 거래량이 확정이 되는데 그 숫자가 지금 역사적 최저 거래량이 2월의 815건인데 아마 이거보다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거래 절벽이 언제 종료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거래 절벽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언제 끝날지 사전 예측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나게 놀자는 거래 절벽, 가격 하락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풀이 아닙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6개월 이동 평균치 22년 6월이 지금 1317건인데 1년 전 21년 6월에는 4328건이었고 2년 전인 20년 6월에는 723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지금은 1년 전보다는 대략 한 4분의 1 토막 났고 2년 전보다는 대략 한 5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이게 지금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투 거래 기간이 대략 한 20개월 정도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최소한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 상투 거래량은 지금 72,330 더하기 43,280 하면 되니까 대략 최소 한 11만 건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거를 현재 이제 월 평균 한 1,000건 정도로 소진한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소진되는 기간은 대략 110개월입니다. 즉 대략 한 10년 걸린다. 일단 이렇게 판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크게 한 판을 깔아놓고 이 10년의 의미라는 것은 대략 10년간 아파트 가격 하락 기간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적으로 왜 도대체 거래가 안 되는가 이겁니다. 금리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은 그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사지 않으니까 팔 수 없는 거죠. 사는 만큼 팔 수 있고 파는 만큼 살 수 있는데 지금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사겠습니까? 앞으로 오를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면 물린다는 겁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내 물건을 살 호구를 만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는 겁니다.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수자, 즉 소유자는 채무자, 즉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부채가 없다면 정부에게 온갖 세금을 강탈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죽어야 나의 채무가 끝나는 것이고요.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뜻은 대대손손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싹 멸실되어서 장부에서 지워버려야지 비로소 세금이라는 그 비저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부채까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 노예가 추가되는 겁니다. 예, 노예 대장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팔아치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아파트는 매수하는 순간 이 거래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이거 와장창 뜯기고요. 예, 이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장창 뜯기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해마다 보유세 뜯기고 그래서 비용이 차곡차곡 누적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팔면 판다고 또 양도세 이렇게 뜯깁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한 저런 매수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저런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사는 것이지 금리 올랐다고 안 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리는 보유자에게는 비용 증가를 의미하고 사볼까 이렇게 짱구 굴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클 것 같으면 금리가 오르건 말건 아파트 살리고 줄을 섭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과거 금리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 2002년까지만 나오는데 그쯤에 높은 금리 수준이 지금 7% 넘었으니까 현재 3.1%니까 지금은 여전히 저금리 아닙니까? 지금 가령 제 기억에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요 금리 20% 넘었습니다. 예, 그때도 아파트 살려고 다 줄을 섰습니다. 예? 장기 추세를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저금리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에서 이 본질적인 거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릴 것 같기 때문에 안 산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줄어듭니다. 예? 가처분 소득 줄어듭니다. 인플레 막기 위한 금리 상승은 아파트 보유 비용, 즉 주거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팔려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버티다가 한계에 도달하는 것부터 강제 처분, 즉 경매 시장에 출회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덕분에 지금 아파트 가격도 하락한다, 전세값도 하락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마다 지금 단골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도 안 돼서 아파트 가격 고삐를 탁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이거? 네?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 폭주 현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거? 예?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거 서서히 지금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지척 2개를 그냥 하루 종일 흔들어야 되는 그 정도 그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그래서 땡큐 프레지던트 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니까 이게 시장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더듬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이거 OECD가 발표한 데이터 한번 보시죠. 이게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소득 성장률입니다. 그래프 보면은 지금 주구장창 그야말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OECD 꼴찌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른 나라보다도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성장 아닌 게 이제 다행스러운데 찔끔 성장한다, 0.8% 성장한다니까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하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률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죠. 예. 문제는 저기서 그 잠재 성장률이 현재 금리 수준 3.1%보다 현저히 낮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금리 수준이 3.1%인데 이게 시장의 실질 금리입니다. 국채 수익률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니까
다음에 또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경제 성장률 데이터 보시죠. 22년 2분기 그 성장률 데이터. 여기서 지금 그 2분기 발표할 때는 연율 2.9%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장기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2.9%는 팬데믹 지나면서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이제 그 장기 추세로 자리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2.9%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장기 추세를 보면은 저거 조만간 연율 2%선 밑으로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딴 거 다 접어두고 실사구시다. 먹고 사는 문제 최우선이다. 경제 성장 최우선이다. 기업들 일하기 좋게 규제 개혁하겠다.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진정성과 충분히 신뢰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뢰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과가 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소원 성취가 늘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 성장률이라는 이거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논리적으로는 장기 인구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 중공 전부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인데, 전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인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 1등이 한국입니다. 한국. GDP 성장률보다도 금리 수준이 지금 더 높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소득 증가보다 이자 증가가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는 절대 지속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기, 즉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고통은 더 가중되고요.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더 단축된다는 겁니다. 지속 불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비용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비용을 낮추든가, 즉 매각하고 주거 비용 줄이는 새로운 주거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가 알아서 스스로 못하면은 시장이 강제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매 아닙니까? 자율 처분이건 강제 처분이건 공통점은 뭡니까? 비용 구조 조정하는 겁니다. 팔아서 빚 갚아버리고 이자 지출이 줄어들도록 새로운 주거 수단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금부터 하락 행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시중 은행 주식은 팔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20년, 21년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상당 기간, 적어도 앞으로 대략 한 10년 정도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강제 경매라는 것이 결국 은행 장부에서 자산 부채 동시에 싹 지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보시죠. 20년, 21년 가계대출 급락에 늘었습니다. 이거 대부분 빚내서 아파트 상투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들어서 가계대출 실질적으로 잔액이 줄기 시작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거 벌써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죠. 이제 금감원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은 이전 영상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분석이 지금도 이제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말 자꾸 하면은 이제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따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가족 구조도 이미 1인 가족이 대세이고요. 2인 가족은 대부분 노령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어린 자녀 1명 정도 키우는 요 가족이 지금 3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총인구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산 가능 인구 매년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에서. 유출이죠, 유출. 새로 유입되는 청년 세대는 대략 한 20만에서 30만 명.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넷
순 유출되는 것이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50만 명 정도 생산 가능 인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사라진다는 것은 그 세대는 소득이 팍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집은 빈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세금과 이자는 여전히 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매우 주목할 통계가 하나 있는데 현재 이 시각 연금 통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가 지금 1,51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이 중에서 연금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받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746만 명.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평균 수령액이 대략 69만 원입니다. 금년 현재. 그래서 이거 연간 대략 한 83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수가 되는데 암산하면은. 그런데 자 이제 금리가 만약 1% 오를 때 대출 1억 원당 증가하는 이자가 연간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최소한 적어도 2%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늘어나는 상승하는 금리만 그렇다는 겁니다. 최소한 2%. 이거는 매우 과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당 연간 200만 원 이자 증가해서 평균 대출 잔액 5억이라고 한다면 이자가 증가하는 것만 연간 1,000만 원 돼버리니까 저 연금 다 털어넣어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꼴하지 아닙니까? 연금이 없는 분들은 더 끔찍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 연금이 물가 상승 감안해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금리 상승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는 관리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저 나이의 노령 인구들은 소득이 크게 줄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크게 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 감소가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저 아파트 처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상위권은 걱정 없겠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보다 못한 분들부터 먼저 이제 매물로 나오겠죠. 물론 이제 그 가족이 총동원돼서 가족 모두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려면 이제 모여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잉여주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리를 한다고 한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출산을 왕창 늘려도, 지금부터, 생산 활동을 개시해도 이제 10개월 후부터 이제 늘어서 대략 한 25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는데 앞으로 25년은 문제가 계속 악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파트 시장 침체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라는 것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그래서 이렇게 건물 부분, 대지 부분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이 공적인 장부로 관리가 되는 그런 특수한 동산, 이게 바로 아파트의 경제적 본질입니다. 이거 왜 특수하게 관리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혁신이 눈부시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이 기술 이걸로 찍어내버리면 말이죠. 3D 프린팅 기술 이걸 이제 아파트 건설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본질은 뭡니까? 건축 로봇 아닙니까? 건축 로봇. 이 건축 로봇을 무인 자율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AI가 장착된 무인 자율 작동하는 건축용 3D 프린팅 로봇. 이 로봇이 24시간 365일 찍어내버리면 신도시 하나 뚝딱 찍어낼 수 있습니다. 로봇 한 대 사용할 수 있다면 로봇을 100대, 1000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파트 한 동 찍어낼 수 있다면 아파트 100동, 1000동도 간단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겁니다. 경제적 본질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건설 산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노후 아파트를 다 신규 아파트로 공급을 계속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 주거의 질이 이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아파트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그 정부에서도 지금 그 250만 호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매우 이제 잘 하는 것이고요. 그 차질 없이, 예? 또 그 시장이 원하면 그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시아파트 살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 헌 아파트 사기 싫고 시아파트 사고 싶다 그러면 시아파트 공급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0년을 버티게 되면은 그 지금 쓸만한 그런 아파트 뭐 나중에는 허접한 슬림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고 로봇이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버티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